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퀄컴이 소니 L덱에 대응하는 새로운 블루투스 코덱 aptX 로스리스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코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발표된 코덱의 명칭은 aptX 로스리스입니다. 로스리스는 잘 아시듯 무손실이라는 의미죠. 비트레이트를 최대 1Mbps까지 전송 가능해 CD 음질은 무손실로 전송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기술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간 소개된 퀄컴 aptX 코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표된 기술은 aptX죠. 2009년 발표된 기술로 기존 블루투스 코덱보다 우수한 음질로 호평받았습니다. 발표 이후 회사 주인이 여러 번 바뀌게 되는데요. 삼성이 2013년 인수했다가 매각하고 이후에 퀄컴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블루투스 코덱 최초로 고해상도 음원 전송이 가능한 aptX HD를 발표합니다. 이때 24비트 48kHz까지 전송 가능했고 비트레이트가 576kbps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새로 발표한 코덱이 aptX 어댑티브인데 저지연 기술인 aptX LL과 aptX HD를 결합한 기술이죠. 저지연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 비트레이트는 오히려 aptX HD보다 줄었습니다. 대신 비트레이트를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는 동적 비트레이트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바로 대역폭을 640kbps까지로 늘리고 24비트 96kHz까지 가능한 개선 버전을 내놨죠. 2년 만에 발표된 aptX 로스리스는 대역폭을 1Mbps로 보다 늘렸습니다. aptX 로스리스는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어댑티브 기반의 기술이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댑티브 버전 3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tX 로스리스 스펙을 살펴보죠. aptX 로스리스는 두 가지 모드로 작동되는데요. 먼저 고해상도 음원일 때는 96kHz 24비트까지 전송 가능하고 비트레이트는 마찬가지로 최대 1Mbps지만 대역폭이 모자라므로 로시, 즉 압축 전송을 하게 됩니다. CD 음질인 44.1kHz 16비트일 때는 로스리스, 무손실로 전송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의 퀄컴의 호풍이 있습니다. CD 음질의 정확한 비트레이트는 1411kbps입니다. 하지만 aptX 로스리스의 최대 비트레이트는 1Mbps이기 때문에 CD 음질을 압축하지 않고는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CD 음질도 압축한다는 의미죠. 다만 좀 덜 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비트레이트를 1Mbps로 설정한 것은 다분히 라이벌 소니 L덱을 의식한 거죠. L덱의 최대 비트레이트가 990kbps입니다. 여기에 10kbps를 늘려서 1Mbps를 만든 거죠. 소니보다 요만큼이지만 우리가 우위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송거리죠. 저희가 아이파이 젠 블루 V2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덱도 990kbps로 설정할 때 조금만 멀리 떨어지기만 해도 끊기기 시작합니다. 퀄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aptX 로스리스 최저 대역폭을 140kbps까지로 낮춰놨습니다. 이는 aptX 역사상 최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춰서라도 음악이 끊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퀄컴 블루투스 하이스피드 링크 기술을 더해서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따라서 테스트해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전송거리와 끊김의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aptX 로스리스는 하반기부터 라이선스를 시작해서 2022년 초부터 지원 제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aptX 코덱 지원 제품이 많지는 않죠. 이유로는 첫째, 일단 스마트폰이 지원을 해야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 업체들이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데 소니의 L덱이 안드로이드 표준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소니의 신의 한 수라 생각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돈을 들여서 별도의 코덱을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들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aptX 로스리스든 L덱이든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이 기술을 지원하는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들이 왜 더 비싼 값을 받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 시장에는 L덱 aptX 최신 코덱 지원 제품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이렇게 작은 시장이지만 이 작은 시장도 L덱이 상당 부분을 현재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샤오미, 에이수스와 같은 중국 대만 스마트폰 제조사 외에는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폰 중에서는 마스터인 다이내믹 그리고 제나이저 정도가 잘하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퀄컴이 지난 3월 스냅드래곤 사운드라는 브랜드를 발표해서 스냅드래곤 프로세서와 단일화한 오디오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액티브X, 어답티브뿐만 아니라 ANC 기술까지 들어갑니다. 스냅드래곤은 소비자들이 많이 하니까 aptX 로스리스 이렇게 어렵게 쓰기보다 스냅드래곤 사운드 이렇게 홍보하고 싶다는 건데요. 아직 홍보력이 떨어져서인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사실 이런 브랜딩보다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니는 LDAC 코덱을 만들어 자사의 이어폰, 헤드폰에 가장 먼저 코덱을 썼고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서 LDAC의 매력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퀄컴은 기술을 제조사에 공급하는 B2B 기업이다 보니 제품을 직접 제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력적인 파트너,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제조사가 자사의 기술을 써준다면 가장 좋겠죠. 따라서 aptX 로스리스의 미래는 얼마나 매력적인 파트너를 섭외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경쟁자 소니의 LDAC이 구글 덕분에 시장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죠. 이에 대응할 퀄컴 aptX 로스리스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